시작합니다. 먼저 자평진전에서 논하고 있는 양격에 대한 총론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인격의 생극제화는 일간이 이제 병화 일간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양인은 5월이죠. 5월에 정화가 양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양인은 먼저 7살에 이제 임수 병화 일간으로 볼 때 임수가 이제 7살이죠. 양인은 7살에 이제 그걸 이렇게 받게 되죠. 그리고 양인은 다시 식신을 이렇게 생하게 되죠. 식신을 생하면은 이 식신은 다시 칠살을 이렇게 극하게 돼 있거든요. 극하게 돼 있고 칠살은 다시 인성을 이렇게 생하게 돼 있어요.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다시 목국토 해가지고 이렇게 인성은 식신을 이제 인극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식신은 인성의 그걸 받기 때문에 재성을 이렇게 생해서 이 재성이 다시 인성을 이렇게 극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인성은 재성의 그걸 받으니까 목생화 양인을 생해서 양인으로 하여금 이 재성을 이렇게 극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양인격의 생극재화의 바른 생극재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평기제로 나와 있는 양인격 총론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모든 내용이 한쪽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양인은 나의 정제를 겁탈하는 신이다 그랬거든요. 내 정제를 겁탈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정제의 칠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 때 정제가 이제 기토가 되죠. 기토가 되면은 정제의 칠살이니까 을목이 되겠죠. 을목. 이게 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을목이 무조건 겁재가 양인이 아니고 묘월에 을목일 때만 양인이다라고 꼭 그것은 거의 딱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화일간이 양인을 병화일간의 재성 신금이죠. 신금을 극하는 정화가 양인이 되고 5월이 이제 양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5월의 정화 5월에 정화가 양인이 된다. 그냥 예를 들어서 병화가 신월의 병화가 이렇게 신월에 태어났는데 정화가 이렇게 투출됐어요. 이것은 그냥 급제지 양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 그렇습니다. 오양을 다 그래요. 정지의 실살이고 일간의 녹합회 첫 번째 자리인데 다섯 양간에만 양인이 있으면 양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은간은 양인이 없습니다. 양인은 양간에만 있는 것이 양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간도 양인이 있다고 음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이론에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잡병긴전에서는 오양간에만 양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간은 그냥 겁제로 이렇게 통일하면 되겠어요. 겁제라고 하지 않고 왜 그럼 양인이라고 하는가? 겁탈하기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정제를 너무 심하게 겁탈을 하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인은 마땅히 제복돼야죠. 양인은 마땅히 제복돼야죠. 칠살에 의해서 강하게 제압을 되어야만이 양인은 이렇게 양인의 흉함이 이제 제거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인은 마땅히 제복돼야 하므로 정관과 칠살이 모두 적합하다. 그리고 재와 인으로 서로 이렇게 관사를 따르면 더욱 귀하게 현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칠살이든 정관이든 양인격은 이 정관이 됐든 칠살이 됐든 재성하고 인성이 서로 이렇게 관사를 따르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게 칠살이나 정관이 양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라고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무릇 정관에 이제 이것은 현달하는데 무릇 정관에서 재와 인수가 이렇게 서로 따르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칠살이 제인의 보조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랬거든요. 칠살도 흉신이잖아요. 그래서 칠살격은 식상으로 이렇게 제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양인격에서만큼은 이 칠살은 재인의 그 보호자를 받아야 된다. 재성의 보호자를 받아야 되고 인성의 그 재인 인성이 또 이렇게 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왜 그런가? 다른 격에서는 칠살로 일간을 손상할 수 있으므로 칠살이 제복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이 재화 인수를 꺼리지만 그래서 재화 인수를 꺼리거든요. 다른 격에서는 그러나 양인격에서 칠살을 쓰는 경우에는 칠살에 의지하여 양인을 제압하고 칠살이 일간의 손상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재화 인성을 좋아하고 칠살이 제복되는 것을 꺼림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평진전의 양인격 총론에. 이 논리를 한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 양인격에 대한 것은 양인의 그 본질 규정은 양인이란 건 뭐냐? 양인은 나의 정죄를 겁탈하는 신이다. 나의 정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정죄를 겁탈하는 신이라고 우리 총론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죄뿐만 아니라 다 재성을 이렇게 겁탈하는 그런 신이 양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양인은 곧 겁죄의 극단형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은가는 이렇게 겁재만 있고 양이는 없죠. 그래서 양이는 겁재의 극단형이다. 겁재도 대단히 재성을 이렇게 극하는 것이 아주 심한데 그것보다 더 심하니까 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성을 직접적으로 파괴시켜 버리죠. 그래서 정제의 질살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 다. 정제의 질살은 이제 간목이간일 때 기토가 정제가 되겠죠. 근데 이 정제를 이렇게 정제 칠사는 을목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음을 극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세다는 의미도 되겠죠. 양이 양을 극하고 음이 음을 극하고 이런 것들이 양인의 어떤 이런 그 논리가 되겠죠. 일간의 녹앞에서 위치하고 기운이 가장 왕성한 자리다 그랬거든요. 이 간목이라고 했을 경우에 간목은 인이 녹이죠. 녹앞이니까 묘가 양인이란 뜻이고 병화는 사가 이제 녹이고 오가 이제 양인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금일주는 신이 녹이고 녹앞에 유가 양인이 되겠죠. 임수도 마찬가지. 임수도 이렇게 해가 녹이 되고 자가 양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간의 녹앞 자리에 위치한다.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자리죠. 12운동을 보면 왕지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직 다섯 난간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특별히 양인이라고 부른다. 그랬거든요. 단순한 겁제보다 파괴력이나 전투력, 침투력이 훨씬 강한 것이 양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요. 결론적으로 양인은 재성의 질서나 균형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이런 십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양인격의 기본 원칙은 핵심 명제. 양인은 반드시 제복돼야 되겠죠. 양인이 되어되지 않으면 재물이 파괴되고 성격이 폭주하고 인생의 파괴적인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제어 장치가 필수적이죠. 양인은. 그러니까 양인이 제복되지 않으면 재물 파괴 또 그만큼 성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폭주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파괴적인 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제어장치가 아주 필수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양인격의 제어장치의 선택은 양인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두 가지죠. 정관하고 칠살. 정관하고 칠살인데, 정관은 부드러운 질서 또는 규범, 제도적 통제를 하는 그런 정관이고, 그 다음에 칠살은 강력한 권력, 공권력, 무력 통제 같은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것이 칠살의 개념이기 때문에 칠살로 양인을 제압했을 때 양인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하고 양인격에 정관이 있는 경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사성 장군들, 우리의 특수한 이 지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양인격에서 칠살을 이렇게 살려줘야 된다는 뜻이고, 다른 격에서는 칠살이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일간 해치기 때문에. 그런데 양인격에서만큼은 칠살이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재성으로 칠살을 챙겨준 것이 좋고, 인성으로 칠살을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반 격국들은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일간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칠살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꺼려요. 그래서 죄인을 이렇게 꺼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칠살은 식신상관으로 이렇게 제사라는 것을 선호하는 그렇게 돼 있죠. 다른 격에서는. 일반 격국에서 이게 일반 격국에서 칠살이거든요. 일반 격국에서 칠살은 제거를 이렇게 제화를 해야 돼요. 제화를. 식상으로 이렇게 제하고 인성으로 화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양인격에서 그러면 제인의 그 제해석을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문장이 나오죠. 양인격에서 칠사를 쓰는 경우에 재와 인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재와 인으로 이렇게 보좌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의 권력과 무력을 현실 세계에서 작동시켜주는 연료가 되겠죠. 재생산을 이렇게 하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의 폭주를 조절하고 일간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이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즉 재생하고 인성은 칠살을 맑고 안정되게 만든다. 다만 양인격에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양인격에서. 그래서 칠살이 재인을 얻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본다. 다른 격에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양인격에서만 이렇다는 뜻이죠. 왜 다른 격과 정반대인가 그랬거든. 일반 격국에서는 칠살이 굉장히 위험하죠. 양인격에서는 양인이 더 이제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칠살은 제어를 이렇게 제어가 필요하고요. 양인은 제어가 또 최우선적이 되겠죠. 재성하고 인성을 꺼리죠. 칠살격에서는. 그리고 양인격에서는 칠살의 재성하고 인성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상관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고, 양인격에서는 칠살이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때 칠살을 이렇게 제인으로 보호자를 해줘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보면은 양인은 칠살로 제어를 하고 제인으로부터 칠살을 보좌해야만이 대기하게 된다라고 그랬고요. 이런 구조가 이렇게 완성되면은 강력한 통솔력으로 고위직이나 공경 고위직 권력자 또는 대기업 총수 이렇게 장군 장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진출이 되고요. 명식 이렇게 사주의 격이 굉장히 큰 상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기격에 대한 총론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딱 이제 들어줘. 양기격은 정관하고 이 칠살로 이렇게 제압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이 정화나 아니 정관이나 칠살을 재생하고 인성이 이렇게 보좌를 해줘야 된다라고 딱 이렇게 간단하게 딱 규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양인격은 양인격은 정관하고 칠살이 제거를 해준 것이 좋아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때는 재성하고 인성이 이 관사를 보좌를 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인격 개총론을 이렇게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양인격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